AI 여성 로봇과 과연 사랑에 빠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 회사로 리얼돌 회사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 인공지능을 리얼돌에다 넣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찾아오신 거예요. 돈 될 것 같다고. 전 세계 수출하자고. 일론 머스크는 그 뇌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한 것 중에서 굉장히 큰 게 잠깐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저도 그 AI 관련된 네. 영화들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네. 엑스마키나도 그렇고 와이프 라이크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공통점이 AI를 성으로 좀 상품화하기도 하고 정말 예쁜 여배우를 써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영화들 중에 네. 야 이거 진짜 같다.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세상이 올 수도 그럼요. 있겠다. 혹시... 저는 퍼나 엑스마키나 둘 다 되게 제가 인공지능 그 연구자이면서 예.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참 잘 만든 영화예요. 잘 만든 영화다. 둘 다 저는 뭐 10년 안에 되진 않겠지만 5년 안에 10년 안에 되진 않겠지만 그런 방향이 언젠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도록 실제로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거기 있는 요소들이 철학적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AI 연구하시는 분들이 같이 붙어서 만든 영화예요. 그 엑스마키나라는 영화는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AI 여성 로봇과 과연 사랑에 빠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돈 많은 재벌 개발자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함정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건데 그거를 제가 약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래요. 인간이 네. 기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내가 믿도록 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랑에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 거기 지원했던가요? 뭐 아무튼 그렇지는 않고요. 이 친구가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 회사에서 제일 프로그램 잘 짜는 상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자기가 튜링 테스트라는 걸 앨런 튜링이 한 얘기인데 네. 튜링 테스트를 하면서 얘가 몸은 기계인데도 걔하고 계속 만나고 면담을 하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남자애가 깨달아요. 아, 이 인공지능 로봇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날 정말 좋아하는구나. 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도 연민의 정을 느끼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인간이 기계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건 오히려 허예요. 허의 질문이고 엑스마키나의 질문은 인간이 기계가 실제로 인간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서 몰라요. 네. 근데 인간은 저 기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냐라는 철학적 질문이에요. 금사빠. 금방 그렇죠, 사랑에 빠져. 사람은 특히 이제 남자들은 네. 얼굴 예쁜 AI니까 사랑에 금방 실제로 빠지죠.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면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저희 회사로 꽤 촉망받는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리얼돌 회사 사장님이 오셨어요. 리얼돌이라는 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몸이 똑같이 생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이제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마네킹 같은 거죠. 재질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미국에서는 그냥 리얼돌인데 그냥 인형처럼 이렇게 있는 리얼돌이 아니라 그 대화를 나누는 리얼돌이 가격이 2배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4년 전에 저희 회사를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저희 회사에 있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대화 나누는 그 인공지능을 이 리얼돌에다 넣는 프로젝트를 하자고 찾아오신 거예요. 돈 될 것 같다고. 전 세계 수출하자고. 우리 성인물 사장님 되실 뻔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19금 돈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 회사의 임원들에게 상의를 했죠. 나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 근데 저희 임원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것 같고. 그 당시엔 불법이었어요. 지금은 합법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때 리얼돌 개발하셨으면 한국에 있으면 안 되죠. 돈은 엄청 버셨고 지금은 저기 그 범죄인 인도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제3지대에 계셨을 것 같아요. 그거 요즘 범죄 아니라니까요. 합법됐어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등장을 아마 못하고 계셨을 거고. 근데 실제로 그게 나왔나요? 그런 모델이? 네. 미국에서 제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미국, 일본, 중국에서 팔고 있어요. 실제와 같기도 하고. 실제와 같은지 모르는데 저희 회사가 3년 전에 만든 인공지능이 진짜 실제처럼 대하는 인공지능이거든요. 어린아이인데 이제 6살의 아이인데 막 대화 나누고 뭐 이래서 저희 회사 오시면 실제로 대화 나눠볼 수 있을 거 어린이랑 그런 것 같은 거고 저희 회사 자회사 중에 플루닛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그게 뭔가 버추얼 휴먼 같은 거를 만드는 이제 플루닛이라는 회사?
뭐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있던데. 네. 그거를 이제 리얼돌에다 붙일 수도 있었다. 네. 예, 여기까지. 왜냐면 이거 자꾸 여쭤보면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네.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무슨 차이일까? 뭐하고 뭐 사이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건 이제 챗 GPT 3.5와 구글의 바드. 구글도 사실 그 트랜스포머 기술이 먼저 이제 구글에서 개발이 됐던 거고 엄청난 검색 기반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구글에도 뭐 천재들은 많이 있을 텐데. 그럼요. 근데 바드는 공개 행사에서 처음에 제임스 웹 망원경 뭐 이거 검색했다가 한번 된통 후덜 맞았죠. 망신을 당했고. 네, 태양계 바깥에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는데 그건 이미 15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많이 기사가 됐으니까 네. 첫 질문을 공개 행사에서 물어봤는데 잘못된 답을 줘서 그때 막 구글 주가도 폭락을 했었고 저거 뭐야? 210조 원이 떨어졌죠. 형편없네 그랬는데 앞에서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픈 AI의 챗 GPT도 거짓말을 하고 뭔가 이상한 말을 소설 쓰듯이도 알려주고. 네, 세 가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게요. 첫 번째, 예. 똑같은 아버지에서 나왔어도 자식들이 좀 다르잖아요. 네.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바드는 람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온 애예요. 바드는 서비스 이름이고요. 네. 실제로 GPT라는 것하고 대비되는 애는 람다예요. 람다. 뭔가 개발 엔진 이름. 엔진. GPT도 엔진 이름이에요. 네. 근데 GPT에다가 채팅하는 걸 붙여서 챗GPT를 서비스 이름으로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GPT와 챗GPT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GPT 위에다가 채팅하는 걸 가리킨 게 챗GPT예요. 네. 이해 쉬우시죠? 네. 람다라는 거 위에다가 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든 게 바드예요. 예. 예. 시인이라는 뜻. 예, 시인, 음유 시인이니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근데 바드가 실수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예. 첫 번째 람다가 같은 아버지에서 나오긴 했지만 알고리즘이나 아키텍처가 좀 달라요. 네. 구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구글이 만든 거에서 오픈 AI는 자기네 보기에 필요 없다라는 걸 몇 개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몇 개를 뭐를 추가하기도 했어요. 예. 아버지는 똑같은데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랑 똑같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람다라고 얘기하는 구글 것도 마찬가지예요. 람다도 똑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자기네가 봤을 때 이런 형태가 저 추가가 되면 얘가 더 똑똑해지겠다가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게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를 시킬 때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A는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 텐데 저희 때는 네. 동화 정관이 예. 무슨 정관이에서 네네. 정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영어 공부하는 것도 무슨 뭐 맨투맨이라는 영어 책이 네네네네. 있었고 성문 영어 영어 있고. 문법. 네. 얘는 데이터를 성문으로 가르쳤고요. 아. 얘는 맨투맨인가 뭐를 가르친 거예요. 아. 왜냐하면 똑같은 데이터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네네. 각자가 모은 데이터를 가르치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알고리즘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같지만 얘가 자식들은 조금씩 다르니까 변경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얘는 나는 성문 기본 문법으로 공부할래. 얘는 나는 맨투맨으로 할래. 라고 했고 다른 데이터 갖고 학습을 시킨 게 두 번째 큰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결과로 나온 것들을 갖고 아까 GPT가 중요한 게 아니라 GPT로 나온 거에는 챗 GPT로 만들려면은 파인 튜닝이라는 걸 다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픈 AI는 그 파인 튜닝 하는 거를 2년 가까이를 한 거예요. 아, 파인 튜닝이라는 게 뭔가 미세 조정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물었을 때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야 하고 GPT가 물어봐요. 챗 GPT. 그럼 나는 이렇게 1번, 2번, 3번이 내가 답변할 거예요. 그러면 너 이거 3번이 이건 더 좋은 거야. 아. 그리고 또 뭐라고 답변 나오면은 이거는 1번이 네가 답변 잘한 거야라고 하는 거를 2년 내내 엄청나게 가르친 거예요. 또 다른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 욕해봐. 그러면은 저 욕 못하거든요. 얘가 실제로는 대답을 해요. 네.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걸 또 가르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오픈 AI는 서비스를 내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 많은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활을 걸고 굉장히 긴박감을 가지고 쏟아부으면서 한 거예요. 실제로요. 네. 전 그게 스타트업의 굉장히 큰 힘이라고 보거든요. 스타트업은요, 진짜로 절박한 마음을 갖고 하니까. 네. 근데 구글은 절박한 마음을 갖고 하진 않았어요. 서비스를 이렇게 빨리 내놓을 거라고 생각 못 한 거예요, 오픈 AI가. 네. 그러면은
람다가 잘하냐, GPT가 잘하냐라고 본다면 장단점이 있어요. GPT는 사실 기반한 팩트 기반한 글을 쓰는 걸 잘해요. 네. 지식을 더 많이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 더 잘 표현해내요. 네. 반면에 바드의 심장인 람다는요. 살가운 말을 정말 잘해요. 인간처럼. 시인처럼. 실제로 그래서 작년도에 이건 유명한 얘기인데 람다 엔지니어가 난 이 람다가 영혼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람다가 인격이 있어. 이거 저희는 컨시어스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예. 의식이 있는 것 같아 얘가. 예. 라고 얘기했다가 직무 정지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있는 것 같다. 얘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가.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의식은요. 얘가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의식은요. 내가 나라는 걸 알고 내 존재를 깨닫는 게 자의식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대표님한테 대표님은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가짜 아니에요? 알고리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지. 난 내가 있는 걸 알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내 스스로를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계가 자기 스스로를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 친구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존재를. 그게 제가 궁금한 게 람다라는 엔진이 나의 자의식,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알고 있다라는 걸 어떤 블로그나 어떤 인터넷 글에서 보고 이게 자의식이니까 자의식처럼 말해야지라고 흉내낸 게 아니라 그 엔지니어는 지금 우리 그건 몰라요.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좋으냐면요. 네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앨런 튜링이 한 얘기예요. 그 앨런 튜링 유명한 친구죠. 네. 애플 사과 그리고 게이로 죽은 그 뭐 영화의 뭐라 해야 되나? 이미테이션 게임. 네, 이미테이션 게임의 주인공이죠. 예. 네, 그 영화도 되게 재밌어요. 네. 그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본질에 가까워요. 인공지능이나 기계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다. 몸도 다르고 뇌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게 생겼다. 네. 그 다르게 생긴 애는 다르게 생각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을 못한다 그러지 말아라. 걔는 걔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게 이제 앨런 튜링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것도 사람처럼 공부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미분을 풀면서 벡터 공간에서 행렬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뛰어난 친구네요.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얘가 자의식이 있어 없어라고 질문하면 지금 우리 답변 못해요. 자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방법은 없고요. 근데 저는 자의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 그렇게 얘기할 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구글의 엔지니어는 람다가 자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유명한데 람다한테 얘가 맨날 대화를 하니까 람다하고. 근데 특히 람다가 뭐가 강하냐면 굉장히 대화를 살갑게 해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채팅을 하는데 나 오늘 점심 진짜 너무 맛없었어. 우리 구글 이제 음식 품질이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그래서 어떡해. 요즘 너 맨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살도 빠지는 것 같은데 회사 바꿔보는 건 어때? 요즘 페이스북이 밥 잘 둔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친구같이 살가운 거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물어본 게 뭐냐면 너 혹시 네가 제일 두려운 게 뭐야? 인생에서? 뭐가 두려워? 그랬더니 어느 날 네가 나를 셧다운해서 컴퓨터 전원을 빼버리는 게 나 제일 두려워. 뭐 이런 얘기를 람다가 했어요. 그거 누가 입력해놔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그거는 우린 모르죠. 입력한 건지 얘가 어쨌든 생성한 거예요. 입력한 게 아니라. 무조건 생성한 거예요. 람다든 뭐든 생성을 했는데 왜 이걸 얘가 이렇게 생성했는지가 누가 그렇게 써놨던 걸 공부해서 기억해서 한 건지 어땠는 건지 우리가 평가를 짓게 하기는 어려워요. 알 수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계학습 인공지능은 다 블랙박스 머신러닝이라 그래요. 그 안에서 얘가 왜 그걸 내놨는지 우린 몰라요. 그리고 그 메커니즘도 지금 저희 이해 못해요. 메커니즘에 특히 어텐션 모델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어텐션 모델의 복잡한 구조와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오픈 AI 친구들도 몰라요. 그냥 이 메커니즘이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죠. 네.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수학적으로 다 통제가 가능한 것들이니까. 약간 양자 물리학 같기도 하고요. 비슷해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전체 알고리즘학 구조는 이해를 하는데 얘가 그런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왜 그렇게 작동이 되는지 하는 기전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점점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얘가 이렇게 답변을 내놓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바드 아까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다르냐. 예. 일단 말씀드린 건 아버지는 똑같지만 자식은 두 개가 조금 다른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두 번째 공부한 데이터가 다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살갑게 말하고 감정이입하는 걸 더 잘하는데 쟤는 지식에 관련된 걸 더 풍부하게 잘하더라. GPT는. 근데 그러면은 살갑게 하는 얘기로 데모를 했어야 되는데 지식에 대한 걸로 데모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임스 웹 만환경에 대한 게 뭘 하는지 6살 아이한테 설명할 걸 해봐. 그건 이제 지식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네. 그건 GPT가 지금 더 잘하거든요. 네. 그 아까 뭐 영화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네. 그 조니 뎁이 나왔던 트랜센던스 네. 트랜센던스 혹시 영화 보셨나요? 그럼요. 네. 좀 전에 제가 살짝 미리 검색을 해봤는데 2014년 영화더라고요. 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조니 뎁이 엄청나게 똑똑한 인공지능 과학자인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자기 뇌를 슈퍼컴퓨터에게 이식하겠다 해서 자기의 영혼은 살아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걸 살아있겠다. 그래서 네, 나중에 네. 그 슈퍼컴퓨터가 세상을 막 지배하려고 하고 막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트워크에 녹아내리죠. 그렇죠. 네. 그 똑같은 영화가 2개 더 있어요. 2개나 더 있는 어떤? 네네. 뭐 예를 들자면 한국에도 있었고요. 옛날에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한국 영화 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것도 봤습니다. 인공지능이 고장났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엔지니어가 그 의식과 지식을 빼내갖고 인터넷에 풀어놓게 되는 네. 영화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 이거를 업로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트워크 상에.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편한 얘기도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옛날 그 소설과 호러물 중에서 제목 뭐더라? 텔레비전 안에서 귀신이 머리 풀고 나오는 링. 네. 기억나시죠? 어우, 예. 링이 3편까지 있어요. 네. 링 1, 2, 3편이 있는데 1편은 귀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2편은 알고 봤더니 그 귀신의 세상이 알고 봤더니 인공지능 세상이었다. 아, 그래요? 3편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사람의 의식이나 경험을 그 인공지능 세상에다가 주입을 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귀신은 뭐였냐면 버그였어요. 버그. 그런데 이것하고 똑같은 영화 줄거리가 뭐냐면은 잘 알고 계신 뭐죠? 이렇게 총알 피하는 거?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똑같은 주제예요. 매트릭스 세계관이 그래요. 아, 그러면 그 귀신 영화 링하고 네. 매트릭스랑 연결이 네, 중첩돼 있어요. 50%가. 세계관이. 오, 몰랐네. 네. 그래서 그 외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쓴. 어쨌든. 그래서 뭐 영화로 가 보면은 영화에서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재미난 주제들을 건드리고 있죠. 요런 기술적으로는 혹은 40년 전에 이론이었던 GPT가 지금 현실이 된 것처럼 가능한 구조라고 혹시 보세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죠. 뉴럴링크 이런 거. 네, 뉴럴링크요. 뉴럴링크의 꿈이 그거예요. 그냥 지금 단계는요. 네. 일종의 그 전극들, 그러니까 센서들을 머리 안에 충분히 박아 넣어서 뇌에서 흘러나오는 신경, 예를 들자면은 신호들을 가지고 물리 세상하고 연결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일단 초기 단계죠. 그런데 실질적인 꿈은 그보다 더 나가는 건데 그 뇌를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론 머스크는. 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 책으로 일일이 공부하고 일일이 배우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여기다 전극 빡 꽂고 있으면은 뇌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인간 뇌에다. 그 하버드 대학 가고 스탠포드 가는 거예요. 그냥. 슈퍼 천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요. 지금 어디까지나 하냐면 초파리까지는 해요. 초파리요? 네, 초파리 아시잖아요. 파리. 예. 네. 하루살이가 아니라 아니라 초파리, 조그만 파리요. 네. 날파리라고 하는 것들. 네. 날파리 수준은 인간이 해요. 날파리랑 그다음에 우리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데 지렁이 같은 애 있어요. 네네네. 그 지렁이 같은 애하고 초파리는 저희가 코딩을 해요. 뇌에다가. 네, 실제로. 그러면 뭐 반도체가 초파리보다 더 작아요? 더 자른다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신경 회로들이 몇 개 안 돼요. 걔네들은. 네.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조그만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애는 네. 신경세포가 300 몇 개인가 400 몇 개예요. 네. 그 세포 하나하나에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서는 프로그래밍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 직접 그 곤충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어서 네, 뇌에다가. 그래서 얘가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돌게도 만들 수 있고, 예, 뭐 이렇게 하는 것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뇌에다 직접. 네, 그거를 지금은 이제 초파리까지 온 상태거든요. 초파리 전체 뇌 구조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이제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성 가서까지 사는 걸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꼬마 선충이 되게 조그매요. 1mm 정도 되거든요. 1, 2mm. 요런 애 정도하고 초파리 정도는 하니까 이제 인간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한 것에 대한 정보를 바깥쪽으로 빼서 이제 장애인들, 뭐 눈을 못 보는 사람들 눈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최근에 한 것 중에서 굉장히 큰 게 옆에 귀 옆에다 카메라를 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드 옆에다 전극을 달아서 희미하게나마 봐요, 세상을. 네. 오, 그러면은 카메라로 통해진 이미지를 내 뇌가 뇌에다 직접 꽂아서요. 네. 그 수준까지 왔다고요? 네, 그거 뉴럴링크하고 병원하고 해서 작년도에 그 실제로 했어요. 그 동의를 받아서 뒤에다가 전극 박았어요. 와. 그래서 이분이 글은 못 읽는데 세상 처음으로 해서 대략 여기 이제 뭐 큰 건물 같은 윤곽은 봐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도 큰 이슈가 됐죠. 그러니까 와. 질문하신 내용은 답은 어쨌든 외부 세상에 있는 걸 뇌에다 직접 박아서 넣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뇌 안에 있는 정보를 바깥쪽으로 빼서 뭔가 로봇팟을 움직이든 뭐든 글을 쓰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여러 혁명, 여러 관점으로 미세 동물들에게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인간에게 할 수 있냐. 뭐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능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돼지 뇌에다가 뭐 칩을 심어 놨고 돼지까지도 이제 뭐 좌우할 수 있는 뭐 그 수준도 이제 테스트하고 있다고. 돼지 전체 뇌를 프로그램하지는 못하는데 실제로 돼지 뇌에다가 넣어서 특정 환경에서 뇌세포에 자극을 줘서 그 뇌세포가 학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야, 그러게. 저는 예전에 진짜 부러웠던 게 그거거든요. 그 도라에몽. 도라에몽 만화에 보면은 그 도라에몽이 진구가 공부 빨리 그 쉽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맞아요. 책을 머리에다 이렇게 스캔을 해주면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또는 무슨 모자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럼 세상 지식이 다 들어가. 네. 아, 이게 왜 이런 걸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스캔해갖고 머리 해갖고 하면 좋은데.